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지난 오픈톡방에서 투표를 했었는데요. 투표가 종료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제가 요 근래 좀 바빠서 정리가 늦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주제는 어떤 거였냐면은 최근 허위 뉴스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재작년부터 안 좋았던 사건들도 있었고 이런 부도덕한 허위사실 포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데 사실 마땅한 처벌 법령이 없다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도덕한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데 아무튼 일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제를 저희가 정했었죠. 투표한 주제를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허위 뉴스, 허위사실 유포는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있는가? 볼 수 있다면 처벌은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투표하는 글씨 제한수가 있어가지고 망법은 잘못된 표현이죠. 약칭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이죠. 정보통신망 이용 축지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맞는 말입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자면 이번 투표는 다들 관심이 없으셨나봐요. 전체 투표자 수가 33명, 너무 적죠. 좋아요 하트 눌러주신 분도 돈 드는 거 아니죠. 하트 누르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보기는 허위사실은 개인정보 유출이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처벌을 받는다. 그렇죠. 두 번째는 허위사실은 개인정보 유출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허위사실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 네 번째는 허위사실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적용되지도 않는다. 이거죠. 근데 지금 가장 많으신 분들이 이 3번을 선택하셨네요. 허위사실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이게 다수 의견인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일단 정보통신망법에 처벌이 적용이 된다고 판단을 하셨네요. 밑에 이제 하트 눌러주신 수도 크님, 예전에 기억을 해보면 이제 제가 수토크를 좀 좋아해요. 그 어떤 분이 수토크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을 닉네임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이 수도크님이 아니죠. 그분은 수토크님이었는데 따로 만드신 거죠. 네, 어쨌든 농담이고요. 그래도 유일하게 하트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를 적어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판례를 검색해 보셨네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이전에는 이런 제가 투표를 하면은 서로 이제 각자 내 생각은 이렇다, 당신 생각은 어떤가 서로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려고 이렇게 투표를 한 거였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그냥 물론 뭐 근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근거 없이 그냥 본인 생각대로 본인 내피셜대로 몇 번 이렇게 찍고만 말하셨죠.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설마 틀린 내용이더라도 이렇게 찾아보는 게 서로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죠. 일단 판례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네, 당연한 거죠. 내용 잠깐 볼까요? 유포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처벌을 하지 않아요.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한다는 거겠죠? 반대로 말하자면?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처벌을 해요. 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맞습니다. 왜냐면 허위뉴스 대부분의 사건들이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해서 유포를 하죠.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이 대다수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당연한 거고 그럼 하나하나씩 그 근거를 찾아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개인정보 정의를 볼게요. 제가 누차 정의가 중요하다는 건 100번 1000번 말해도 부족하죠. 이제는 개인정보 정의는 다 익숙하시죠? 그래도 다시 한번 볼게요. 정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전에 단어 하나 때문에 보름 동안 계속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맞을까? 이게 부합할까? 아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제 말 믿으시고 다시 한 번만 정의를 한번 보세요. 자,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를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당연한 거고, 나목을 보면은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때 이 쉽게 결합은 입수할 때 이제 합법성도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시간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되죠. 예전엔 이런 게 없었죠. 합리적인 게. 그래서 개인을 알아보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또는 열흘이 걸렸다. 이건 어떤 특정 누군가에만 한정될 수도 있고 일관적이 없죠. 합리적으로 지금 현재의 기술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합해야 되는, 적합해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서 다른 정보랑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 하나에는 여기는 사실적인 정보가 아니라도 해당이 돼요. 팩트가 아니더라도 포함이 돼요. 이 단어 하나에. 왜 그러냐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가 지금 새로 재정비하고 있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계속 지난 몇 년간 계속 개정이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설서는 2년 동안 지금 변경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올해 이제 데이터3법 되고 나서 이제 정보통신망법하고 이제 신용정보법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재정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개인정보의 정의에서는 크게 바뀌는 내용은 없겠죠. 추가되는 내용만 있죠. 가명정보만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만 추가되고 나머지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합리적인 가장 근거 있는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새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재정비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여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제 말을 믿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다시 또 자꾸 얘기가 자꾸 옆으로 빠지는데, 아무튼 지난 이제 앞으로 바뀌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의 내용을 이제 참조해서 보자면, 자, 정보의 형태는 제한이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정보 주체와 관련되어 있으면 키, 나이, 몸무게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나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의견 또는 주관적 평가 모두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약간 좀 극단적으로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홍길동이 남자인 거 다 아시죠? 그쵸? 근데 제가 홍길동은 여자야. 네, 제가 성별을 여자라고 빡빡 우겨요. 저 혼자 이상한 헛소리 하는 거죠. 허위뉴스 퍼뜨리는 거죠. 저만의 주관적인 평가죠. 근데 개인정보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팩트가 아닌, 사실이 아닌 정보라 하더라도 사람이랑,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랑 연관되면 개인정보가 아니겠죠. 하지만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개인정보예요. 다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허위 사실은 개인정보다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두 번째도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허위 사실은 정보통신망법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찾으면 되겠죠.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정보통신망법을 찾아봤어요. 제49조 2조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속인다면 제1항 여기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냐? 이제 벌칙 조항은 이제 70조부터인데 딱 70조부터 있어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그러니까 허위 사실, 허위 뉴스가 이제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대부분 이제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면 이제 여기 70조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때는 1항하고 2항이 있는데 1항하고 2항을 보면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벌칙 규정만 다르죠. 이때는 2항 같은 경우는 좀 더 악의적인 경우일 때 이때 여기에 속해요. 반복되거나 약간 좀 악의적인 때, 처음에는 이제 1항이었다가 그 다음에 반복되는 한다거나 그런 행위를 계속 한다면 2항이 적용되는 거고, 애초부터 강경하게, 너무 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센 거죠. 지금 과태료 아니죠. 지금 벌금이에요. 형사처벌인 거죠. 굉장히 센 거예요. 지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좀 더 세면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엄청 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허위 사실도 이제 물건이 아니죠. 사람일 경우에요. 네, 허위 뉴스도 뭐 다른 뭐 물건에 대한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여기에는 당연히 개인정보가 아니겠죠. 물론 그 물건도 당연히 또 어떤 특정인을 뭐 유추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또 개인정보 들어가겠지만 일단 물건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저희는 지금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허위 뉴스가 허위 사실이 사람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이 돼요. 그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 해당도 되고 그렇다면 어떤 벌칙의 조항이 적용되냐. 정보통신망법의 제70조에 일부가 적용이 돼요. 전부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정리드린 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악의적일 땐 5천만 원의 벌금. 엄청 세요. 사실 이게 제가 이번 주제를 택한 게 주변에 보면은 좀 안 좋은 뉴스가 많더라고요. 예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연예인 누구도 악플러드로 인해서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죠. 그리고 뭐 그런 말 하죠. 젊은 분들은 그렇죠. 뭐 키보드 워리어. 네, 랜선 세계에서 막 키보드로만 이제 싸운다. 그렇게 싸우면 뭐가 좋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악플러들이나 이제 허위 뉴스 이런 걸 자꾸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걸 처벌하는 게 마땅한 관련 법령이 현재는 없어요. 지금 제가 안내 말씀드린 정보통신망법 이제 제70조에 있는 것도 일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처벌도 많이 미비하죠. 혹시나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를 입으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런 거 너무 상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관심이 답이에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죠. 무관심이 답이라고.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주지도 마시고 서로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주지도 마시고 그런 피해 받으셨다고 너무 혼자 가슴앓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이번 주제는 허위 뉴스도 사람하고 연관성이 있다면 개인정보다. 그렇다면 허위 뉴스는 정보통신망법에 일부 적용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